자, 여러분. 지금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나를 향해 똑바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역주행 차량이에요. 피할 곳도 없고 생각할 틈도 없이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 달리는 폭탄과 마주했을 때 과연 법은 누구의 편에 서는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좀 보세요. 나는 분명히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운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고 경찰이랑 검찰이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라고 지목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역설. 법을 잘 지킨 운전자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실제 있었던 새 운전자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이 대체 어떻게 하다가 법정까지 가게 됐는지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운전자 A씨입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 1차로를 그냥 평소처럼 쭉 달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휙 넘어와서 A씨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누가 봐도 A씨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A씨를 기소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상대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다음은 CC 사연인데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 근처에서 길 위를 걸어가던 사람과 사고가 났어요. 아니, 자동차만 다니는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쵸? 근데 검찰은 C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처에 휴게소가 있으니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지 라는 논리였죠. 마지막 D씨 이야기도 정말 답답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었대요. 그런데 경찰관이 오더니 다짜고짜 팔을 강하게 확 잡아 끌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본능적으로 팔을 뿌리쳤는데 결국 D씨는 뺑소니 혐의에다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검찰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세 분 전부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생각과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표가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A씨의 유죄를 받았던 1심 판결이 깨졌고요. C씨는요, 아예 최종 무죄 확정입니다. 심지어 D씨는 가장 큰 문제였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법원은 뭘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억울한 사건들을 한 방에 풀어주는 만능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몰랐던 바로 그 개념. 이것만 알면 이 모든 판결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 억울한 운전자들을 구해준 법의 논리, 그 핵심적인 원칙이 과연 뭘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답은 바로 실회의 원칙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고 운전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법원은 A씨와 C씨 사건에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해서 그분들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냥 딱 정리를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한테 혹시 저 차가 중앙선 넘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속도 줄여. 혹시 고속도로에 사람 걸어 다닐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해. 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와, 이 판결문 한 줄이 억울한 운전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아, 그래도 좀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주방에 불쑥 들어가서 이거 재료 신선한 거 맞아요? 일일이 확인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전문가인 셰프님을 믿는 거죠. 도로 위에서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A씨랑 C씨는 알겠는데 D씨 사건은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요? 이건 신뢰의 원칙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핵심은 바로 경찰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D씨의 팔을 확 잡아 끈 건 정중하게 동의를 구하는 임의동행이 아니라 영장도 없이 힘으로 끌고 가려 한 강제연행, 즉 불법적인 체포였다는 겁니다.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쉽게 말해서 경찰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원은 경찰의 행동이 바로 이 원칙을 어긴 불법 체포였다고 딱 짚어준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우리 형법을 보면요.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줍니다. 즉,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에 맞서서 D씨가 팔을 뿌리친 건 범죄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자기방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무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뭘 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운전자들을 위한 필수 생존 꿀팁,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정말 만약에 역주행 차량을 만났다. 그럼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첫째, 바로 속도 줄이기. 둘째, 갓길로 피하기. 셋째, 비상등 켜서 뒷차에 알려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기. 이 순서 꼭 기억해두세요. 바로 이 번호입니다. 1588-2504.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 번호예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역주행 신고 또는 도로공사 긴급신고라고 저장해두세요. 진짜 이 10초 투자가 나중에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손해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현장을 지키고 다친 사람도 없는 건 당연한 의무고요. 하지만 경찰이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 임의동행 요구는 정준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 억울하다 싶으면 무조건 녹음이든 영상이든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신뢰의 원칙이 이제 운전 대충 해도 되겠네? 하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봐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앞에 잘 보고 운전하는 건 운전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운전이라는 게 빽빽한 법 조항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밑바탕에는 내가 잘 지킬 테니 당신도 지켜주세요 하는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뢰의 약속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법적으로도 큰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